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준연동형에서 해답을 찾겠다 이러면서 선거제는 기존의 준연동형으로 그냥 가기로 했는데, 이거는 신의 한 수고 역시나 우리 방구석 유튜버나 일반 시청자들 지지자들의 수준을 말도 안 되게 뛰어넘는 결정을 내렸어요. 준연동형 그대로 간다고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조항을 하나 걸은 게 신의 한 수예요. 준연동제 그래 너네들이 하라고 그래서 했다. 그리고 문재인도 하라고 압력을 넣었기 때문에 그래 한다. 하지만 병립형으로 가면 의석수 더 많이 민주당이 차지할 수 있지만 우리가 책임을 지고 리스크를 떠안기 때문에 우리도 권한을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통합형 비례정당으로 야권 반윤 세력들을 우리가 컨트롤하겠다. 진짜 신의 한 수 날린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재명이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그걸로 가는 걸로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과거에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근데 문재인 만나러 가서 갑자기 문재인이 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선거제 얘기를 그걸 알고 그런 언급을 하게끔 유도를 한 것도 보여줘요. 이재명은 진짜 슈퍼 천재입니다. 제가 와 나는 상대가 안 되는구나. 나의 수는 문재인 머리 위에 있어요. 그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이재명이 워낙 지금 민심이 반윤이고 윤석열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진짜 정신이 제대로 박히지 않은 사람들만 윤석열을 찍겠다 하고 국내임 찍겠다고 하는데, 지금 너무나 불경기고 윤석열이 똥벌 차고 미친 짓 하고 한동훈까지 쇼를 하고 김건희까지 미친 짓을 하고, 그래서 민심이 다 떠났어요 이미. 그래서 연동형으로 그냥 가도 저는 지역구에서 압승할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151석만 차지해도 내각제 개헌은 저지할 수 있는 것이고, 151석만 가져도 의석수의 반 이상이기 때문에 모든 법안을 민주당 자체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어요. 근데 총선이 지나면 수박들은 상당수가 필터 되면서 이재명 당대표가 밀고 나가는 법안들을 총선에서 한 석씩 차지한 의원들이 이재명 파리도 총선 때 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파리 했던 사람들이 이재명의 주장에 반기를 둘 수가 없어요. 지금 오히려 적폐 세력들이 궁지에 몰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간도 얼마 없고, 또 이재명이 권역별 비례제 하는 걸로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국민의힘 한동훈도 그렇고 조선중앙도 그렇게 보고 예측하고 이재명을 그거 결정하면 죽여버리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연동형을 선택하면서 거기에 조건부를 달아버린 거는 천재적인 발상입니다. 허를 찔린 거예요. 적폐 세력들이. 문재인과 친문 세력들도 허를 찔렸다고 판단하게 될 거예요. 이게 국민의힘과 친문 세력들 동시에 연맥이는 작전이거든요. 이걸 반대할 명분이 없어요. 위성정당 이재명이 한다고 그러니까, 위성정당 하면은 그거는 의미가 없는 준연동형제라고? 아니 국민의힘이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비례 의석 다 뺏기라고? 말이 안 되는 개소리잖아요. 반박을 제대로 못해요. 얘네들끼리 깍깍 거리다가 명분이 없어서 이재명이 주도권을 쥐게 되는 판을 만들어버렸어요. 오히려 제가 병립형을 주장한 적 없습니다. 저는 오해가 있으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재명이 선택하는 선거제면 무조건 믿고 따르자라고 계속 주장해왔고, 그런데 병립형으로 가는 게 유리하다는 건 그건 정답이었기 때문에 유리한 건 사실 아닙니까? 의석수 확보에 대해서 양당 체제로 가면은. 왜냐면 윤석열을 심판하는 총선이기 때문에 양당 체제로 총선에서 붙으면 민주당이 그 호강 효과를 다 얻게 되죠. 반사 효과를. 그래서 병립형 인데 좀 양보해주는 권역별로 이재명도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걸로 가는 게 유리하다고 얘기를 했지, 제가 이재명한테 그걸 압박하고 병립형을 하라고 얘기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정권 심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제3지대죠.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했다. 요거는 연동형 하지만 너희들 배려해주는 척 하지만 모든 주도권을 이재명이 쥐겠다는 얘기예요. 소수 정당이 비례의석 가져가려면 내 말을 잘 들어라. 내 통제하에 언더 컨트롤로 들어와야 돼. 아니면 너희들 비례의석 못 가져간다. 그러면 얘네들 이제 비례의석을 늘려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윤석열 탄핵을 시킬 수 있는 200석을 저지하고, 오히려 그들이 원한 반 이재명 친내각제파 200석으로 내각제 개헌을 하려고 했는데 그걸 다 무마시키고 다 좌절시키고 예봉을 꺾어버린 거예요. 얘들 지금 멘붕 상태입니다. 이재명이 준연동형 비례제를 선택할 리가 없다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진짜 천재의 수를 둔 거예요. 홍석현도 바둑 한 6단인가 그렇거든요. 한국기원 바둑협회 총재도 하고. 그래서 홍석현 문재인과 수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이 이긴 거예요. 이런 수를 둘 거라고 예측을 못했던 겁니다. 연동형을 해도 욕먹고 병립형을 해도 욕먹고 이재명을 흔들고 끌어내리려고 했는데, 권역별 비례제 가는 거니까 병립형이구만 이러면서 죽일 준비, 전 언론이 이재명을 어떻게든 끌어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준연동형 문재인과 소수 정당들이 주장하는 걸 한다고 하면서 조건부를 달아버린 거예요. 이재명이 양자택일을 안 하는 스타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선택을 강요당하는 것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권역별 비례제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수가 높은 거를 두신 거죠. 이재명 민주당 위성정당 창당 반칙에 반칙으로 대응하는 거다. 국민의힘이 먼저 창당했잖아요. 위성정당 국민의힘은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그냥 손가락 빨고 비례의석 너희들 다 가져가라 이러고 있으라고요? 말이 안 돼. 개소리 해야죠. 위성정당을 하면 왜 안 돼요? 당연히 해야죠. 위성정당은. 국민의힘은 이미 국민의 미래라는 당명까지 확정을 짓고 1월 말에 민주당 보고 안박을 뒀는데, 위성정당 얘들 만들었잖아요.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 확정 2월 1일. 민주당도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당연한 거고, 위성정당 왜 만드냐라고 공격하는 거는 정신 논리예요. 아무 논리가 없는 거니까. 국민의힘을 그럼 욕을 해야죠.
너희들 왜 만들었냐고. 국민의힘, 민주당은 위성정당 만드는 위선정당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지네들이 먼저 만들어 놓고선 그러면 민주당은 숟가락 빨고 있으라고요? 비례 의석 한 석도 못 가져가고? 말도 안 되는 개소리 하고 있어. 준연동형 유지 일제히 비판했는데 아니 한동훈아 이재명을 또 비판을 하는데 너희 오야붕의 오야붕 문재인이 준연동형 하라 그랬더. 그래서 한 거야. 그래서 이재명도 이런 얘기를 했죠. 윤위성정당을 택한 이재명. 칼든 상대의 방패라도 들어야죠. 위성정당을 번듯하게 국내 미래라고 이미 만들었는데 아니 민주당이 먼저 만든 것도 아니고 국내임이 위성정당 만드는 꼼수 부렸으면 국내임을 욕해야죠. 왜 위성정당 방지법을 통과시키지 않았냐는 논리로 또 지금 이재명을 비판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때 난리를 치고 위성정당 만들지 말자고 국내임도 밀어붙이든가. 준연동형이긴 한데 21대 총선이랑 똑같아요. 근데 통합형 비례정당이에요. 완전한 위성정당이 아니고 준위성정당. 통합형 비례정당. 이게 어려운 건데 원래 이렇게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면서 판을 어렵게 만들어 나가는 게 신의 한 수예요. 또 미묘한 표현,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 표현이 혼란을 가중시키면서 상대편을 괴롭게 만드는 거거든요. 통합형 비례정당 이건 무엇일까요? 댓글 중에 하나 있었는데 포인트예요. 이재명 말대로 민주당도 위성정당 만들면 전혀 문제될 게 없었어요. 저도 지적을 했었죠. 만약에 이재명이 연동형으로 그냥 가도 우리도 위성정당 만들어서 개혁파들 송영길, 추미애, 이현주도 좋고 이런 사람들로 번듯한 당을 만들면 되죠. 또 오히려 좋죠. 이탄희가 용해인이랑 주장한 거는 위성정당을 안 만드는 준연동형이었어요. 왜 민주당이 의석을 피해를 봐야 되냐? 안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탄이랑 용해인도 대가리가 깨질 거예요. 갑자기 위성정당을 또 만들게 됐는데 반대할 명분도 없고 머리가 깨질 겁니다. 얘들도. 조선일보가 이렇게 비판하잖아요. 역시나 이재명이 통합형 비례당을 준비하겠다고 하니까 아니 민주당도 또 위성정당 만든다. 국민의힘을 먼저 깔아. 조선일보야. 국민의힘이 먼저 만들었는 걸 국민의힘보다 먼저 민주당이 만들었다면 몰라. 욕먹어도 감수를 해야 되겠지만 진짜 주진형 대표도 영입을 해야 돼요. 그분 진짜 강골이고 원칙주의자고 진짜 훌륭한 분이야. 그런 분이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왜 허를 찌른 거냐. 조선비즈. 이게 조선일보 꼬봉이니까 조선일보라고 보면 돼요. 조선비즈에서 이재명이 준연동 형제로 가겠다고 발표하기 직전에 속보로 이렇게 내놨어요. 전국 권역별로 나눈 병립형 비례제를 선택한다고 속보를 내서 조선중앙 이런 작패들은 이재명이 준연동형을 선택할 리가 없다고 얘들은 확정을 내린 거예요. 얘들 권역별 병립형을 간다. 이재명을 죽이자.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재인을 만나러 가가지고 갑작스레 준연동형 그냥 하겠다고. 얘들은 힘이 쪽 빠진 거. 이게 뭐지? 멘붕으로 만든 그냥 한 수가 된 겁니다. 이렇게까지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이재명이 병립형을 선택해도 준연동형을 선택해도 욕을 먹는 건 똑같은데 문재인이 연동형으로 가라고 이런 얘기를 양산에 왔을 때 하는 걸 보고 이재명도 요거 좋다. 문재인이 하라고 한 거니까 요걸 반대할 명분은 없다. 친문 유튜버들도. 우리 문프 타령하는 채널들이 이재명이 연동형으로 가는 거를 반대할 명분이 어딨어요. 김어준이나 이런 자들이 병립형을 주장을 했었는데 그러면 자기가 추앙하는 문프가 얘기한 거를 그대로 따라했기 때문에 아무런 얘기도 못하죠. 문재인 파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기자회견 할 때 이재명은 진짜 성군이에요. 남 탓을 절대 안 합니다. 아무리 당해도. 저의 수준에서는 문재인 파리를 좀 하고 싶었거든요. 문재인 전 대통령님께서 준연동형을 유지해서 이제 3지대를 같이 함께 가자고 하셨으니 야권이 연대해야 된다고 하셨으니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면은 오히려 이재명을 공격을 못하죠. 문재인을 지키겠다는 세력들은. 그걸 언급을 안 하신 게 좀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남 책임으로 돌리기 절대 안 하시는 진짜 급이 차원이 다른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사과를 몇 번이나 하더라고요. 근데 다들 알아요. 그 기사는 났기 때문에 문재인이 압력을 넣었다. 준연동형 그냥 해라. 이런 얘기 한 거는 기사화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이 문재인 탓을 안 하는 모습이 더 대단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양산에 이재명이 인사하러 갔을 때 민주당의 힘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우호적인 제3의 세력들까지도 함께 힘을 모아서 상생의 정치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럼 우리 정치를 바꾸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돌려서나게 표현해놨는데 자기 책임을 명확히 안 지려고. 근데 대충 문재인 화법을 아는 우리 이재명 지지자들은 요건 연동형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제3세력까지 다 품고 상생의 정치라는 거는 연동형해서 비례 의석 그쪽에 많이 퍼줘라 이 얘기 아닙니까? 요게 이해가 안 가시면은 국어 공부를 다시 하셔야 돼요. 이 정도는 이해가 되시겠죠? 제 채널 애청자분들은. 문재인은 연동형 해라. 비례 의석 많이 줘라. 민주당 말고 3지대 애들한테. 우리 이재명 지지자들은 문재인 파리 하면 되죠. 연동형 선택했다고 거리는 분들 있으면 문프가 하라 그래서 한 거고. 그거 외에도 이재명이 신의 한수를 뒀어요. 가장 최적의 수를. 아주 묘수 신의 한수입니다. 이거는 이재명 갤러리인가 이게? 문재양을 만나고 나서 얼마가 안 있다 바로 선거제를 발표했어요. 제가 일요일 방송하고 빠르면 월요일이고 며칠 걸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만나고 나서 그냥 바로 선거제를 발표해버리더라고요. 요거는 이재명도 다 보관이 있고 전략이 있고 생각을 다 해두었다는 얘기예요. 그때 이재명이 문재양이 뭔가 계략을 꾸미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다. 문재인의 대가리 굴린 게 보인 거예요. 그 수가. 이재명은. 오늘 선거제를 발표한 거는 문재인의 수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 이재명이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한 거다. 선제 타격을 해버린 거예요. 만약에 이재명이 문재인도
연동형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걸 쌩까고 권역별 비례제 병립형 쪽으로 간다 그러면 또 친문 세력들이 죽이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제 타격을 딱 그 수를 보고 하신 거라고 보는 분도 있어요. 이재명과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나름 최선의 수를 두기 위해서 이재명이 애쓰고 계신 걸로 보인다. 그래서 준연동제가 유지됐다고 걱정이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쭉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문재인의 간계를 깨부수고 최선의 해답을 제시할 걸로 믿는다. 이재명이 문재인보다 몇 수는 더 위이기 때문에 문재인이 원하는 대로 절대로 안 될 거다. 문재인이 아마 바둑 4단이고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한 6단 된다고 하고 둘이 한국기원 바둑협회의 대표도 맡고 둘이 바둑으로 친해진 건지 모르겠는데 이재명이 바둑을 열심히 진짜 뒀으면 이재명은 지금 프로 이세돌하고 붙을 정도의 전략가예요. 문재인 홍석현보다 수가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그들의 수가 보인다는 거는 그들보다 더 전략, 수싸움에서 능하다는 얘기죠. 우리 갤주, 갤러리 주인을 갤주라 그래요. 이재명 갤러리의 주인이니까 이재명이죠, 갤주가. 우리 갤주, 이재명 진짜 천재 아니냐? 아니, 나 연동형으로 한다고 했을 때 솔직히 실망했거든? 근데 생각해보니까 병립형으로 밀고 나갔으면 국회 새끼들이 다 튀어나와서 이재명에게 어떤 공격질을 해댈 것이며 어제 양산 씹을놈이 내뱉은 것 때문에 당 어른의 의견을 무시했네 어쩌네 하면서 난리칠 것이고 용해인이 야불이 털어대고 이탄희가 나와서 개지랄을 떨었을 걸 생각하니까 존나 아찔하다. 그래서 연동형을 선택을 해서 짝짝대고 반대하고 막 난리칠 명분을 삭제시켜버렸어요. 이탄이나 용해인이나 그래도 내가 연동형을 드디어 쟁취해냈어 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소수 정당들한테 비례의석 많이 줘라 이게 포인트였는데 그걸 이재명이 컨트롤하겠다. 우리가 민주당이 연동형 그냥 가면 병립형보다 의석수 좀 손해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리스크를 떠안는 거니까 책임을 진 만큼 우리가 권한도 가지겠다. 때문에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소수 정당들에게 비례의석을 주는데 자기가 하라는 대로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좋된 겁니다. 연동형 선택해서 잠시 신났는데 알고 보니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비례의석을 소수 정당이 쉽게 가져가기 힘들고 이재명이 통제하에서 이재명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의석 준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병립형 선택 안에서 이재명을 쌍욕하고 공격할 명분도 없고 어찌됐건 지네들이 원하는 준연동형을 그냥 가겠다고 했으니 좋다고는 해야 되는데 게다가 연동형을 한다고 했을 뿐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재명이 그 와중에 챙길 건 다 챙기실 것 같네. 우리 이재명 진짜 천재 아니냐? 지지자들을 자랑스럽게 하는 정치인 청년들이 제가 DC 인사이드 이재명 갤러리나 이재명은 합니다 이런 갤러리들을 많이 봐요. 젊은 친구들이 정치판을 제대로 잘 보거든요. 왜냐면은 정치를 오랫동안 봤던 친구들이 아니고 어디 쏠리고 어느 유튜버한테 계속 뇌 의탁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래도 독립적으로 싱싱한 뇌로 정치판을 보니까 이재명만 보면서 그래서 제가 신선한 의견들 그래도 제대로 판을 보는 게 있어서 자주 봐요. 바둑도 40, 50대면은 수싸움이 느려져요. 그래서 그 대단했던 조훈현도 이창호도 이세돌도 점점 랭킹 내려가잖아요. 한 40 지나면서 젊은 친구들을 무시하고 이찍이네 이러면서 모면할 필요 없어요. 제대로 정치판을 바라보는 친구들도 많으니까. 문재인은 2017년 원래 얘는 2012년부터 내각제 개헌을 주장했던 애예요. 문재인은. 근데 2017년에도 개헌은 국민의 뜻이다. 내각제란 단어 나왔었지만 개헌이라는 건 내각제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또 선거 개편하자. 새 국가의 틀을 완성해야 된다. 홍석현이 주장한 리셋 코리아랑 똑같은 워딩을 씁니다. 새 국가의 틀, 리셋 코리아. 똑같은 애들이에요. 같은 한패고 홍석현의 꼬봉이 문재인이고. 여기서 선거 개편 또 2017년부터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선거 개편이 중대선거구제 이런 거 하고 내각제 개헌하기 위한 선거 시스템을 바꾸려고 계속 해왔죠. 근데 중대선거구제는 물 건너갔어요. 이미 끝났고 그걸로 안 되니까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게 이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 이걸로 이재명 압박을 하고 조직이를 하는 거였고 이재명은 그거를 책임을 다 회피하면서 최고의 한 수를 더 벌였어요. JTBC가 이재명이 준 연동형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을 얘네들도 좀 멍타다가 이재명의 결정이 잘 된 거라고 얘들은 판단을 하고 기사를 낸 것 같아요. 이재명 결정 뒤에 문재인의 조언이 있었다. 문재인을 이렇게 칭찬을 해주잖아요. 이재명 칭찬한 게 아니고. 근데 이게 알고 보면 적폐들이 원하는 내각제 개헌 그리고 윤석열 탄핵을 저지하는 이런 거를 이재명이 주도권을 쥐고 비례의석을 이재명의 뜻대로 갖고 놀 수 있는 선택이었는데 얘들도 제대로 판을 못 본 것 같아요. 문재인과 JTBC 중앙일보 한 패인데 잘한 거라고 본 거 아니에요. 한동훈은 예상과 다르게 갔다고 국민의힘도 당황을 하고 있고 얘들 다들 이재명이 준 연동제를 그냥 가겠다고 선택할지 예측을 못했던 거예요. 중앙일보나 조선일보나 친문 세력들이나 내각제 개헌하려는 용해인 이탄희도 그걸 예측을 못하고 그냥 병립형 가겠지 하고 조직이 준비하고 있었는데 다들 당황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실제로 비례의석을 노리는 새로운 미래, 금태섭 같은 애들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얘들은 비례의석을 많이 차지하고 싶어 하고 차지한 의석으로 내각제 개헌을 하는데 쓰려고 하는 애들인데 위성정당이 있는 준연동형은 최악이라고 얘기를 한 걸 보면 이건 최선의 선택을 한 거네요. 이재명이. 위성정당이 있는 준연동형. 저도 이재명이 준연동형 그냥 간다고 해도 위성정당 만들면 되지 국민의힘도 만드는데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선택을 하건 우리는 무조건 이재명만 따라가자. 흔들리지 말고 무지성 지지해주자고 제가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몇 달 정도 계속 편가리기에서
해서 대립하고 싸우게 만들었어요. 갈라치기. 일부러 지네 편들끼리 병립형 주장파, 연동형 주장파에서 갈라치기를 했어요.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 내분을 만들고. 진짜 지금 이번에 타격이 커요. 서로 연동형 주장하는 사람들, 병립형 주장하는 사람들 계속 싸우면서 분열이 됐잖아요. 당 지지자들이. 이게 일부러 의도한 걸로 보여집니다. 김어준도 문재인 쪽인데 친문인데 병립형을 주장을 하고, 저도 이런 낌새가 이상해서 김어준이 병립형을 주장해 왔을까. 병립형이 이재명이 민주당한테 유리한데 왜 친문이 병립형을 주장하고 정청래도 병립형 하자 그러고 민주당 안에 있는들이 왜 또 연동형을 해서 소수 정당을 챙겨주자고 이러나. 이게 상당히 의도적이고 얘네들이 작전을 짠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게 양정 처리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작년부터 이재명이 하잔대로 하자, 이재명의 선택이 정답이다, 이런 방구석 유튜버들이 뭘 안다고,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봤자 이재명보다 하수들인데 왜 자꾸 뭘 하라고 이재명한테 압박을 하냐. 저도 이제 마음 고쳐먹고 이재명이 선택하는 거 무조건 따르자고 완전 스탠스를 바꿨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재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에 지키는 방법들을 생각을 했던 건데, 아니요, 이재명은 죽지 않아요. 죽어도 죽지 않아요. 우리 한민족이 이재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배달민족의 1만 년의 역사를 지켜온 한민족의 기운이 이재명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안 죽고 대통령 돼요. 이런 금태섭 같은 진짜 자기가 비례 의석을 차지해야 될 분들이 위성 정당이 있는 준연동형은 최악이라고 한 걸 보면 이건 최선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이낙연도 이렇게 까잖아요. 이낙연 이제 뗐어요. 병립형을 선택했을 때 전 언론과 민주당 지지자들이다 보다 다 얘들 모든 화력을 총동원해서 이재명 죽이기 하고 흔들어서 당대표에서 끌어내리는 게 얘들의 목적이었는데, 갑자기 이재명이 기존의 준연동형 그냥 할게요, 우리 문프가 말씀하신 대로, 이러면은 얘들도 멘붕이 오는 거고, 그냥 연동형으로 하면 좋은데 위성정당을 또 조건부로 넣어버려가지고 준위성정당, 이제 이낙연의 납골당은 잣된 상황이에요. 이재명의 통제하에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의석을 차지하려면. 이재명 말 안 들으면 너희들 비례 의석 한 석도 못 차지한다, 이런 판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민주당 공수의 치명적 계약,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 선거제와 관련하여 준연동형을 유지하되 윤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상은 현 양당 독점 정치구조와 정치 양극화의 피해를 극대화하는 망국적인 발상입니다. 망국. 지 입장에는 망국이겠죠. 이건 최선의 신의 한 수였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재명의 선택이 망국적 발상이라고 이낙연이 얘기한 걸 보면 이건 최고로 훌륭한 수를 뒀구나. 제3의 정치적 견해마저 양당 카르텔에 편입시켜 정치적 다양성을 억누르고 정치적 양극화 체제를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성정당은 국민을 속이는 꼼수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위성정당을 먼저 만든 국민의힘을 까야지. 이낙연씨, 위성정당 민주당 이재명이 먼저 만들었어요? 국민의힘 먼저 이름까지 국내미래라고 위성정당 이미 만들었구만. 준연동형을 유지하려면 위성정당 문제를 미리 해결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대 양당은 상대를 핑계삼아 위성정당 설립을 서로 묵인하는 반칙의 공조에 나섰습니다. 준위성정당은 위성정당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악성 책략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위성정당도 아니고 준위성정당, 이거는 기통찬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진짜로. 진짜 저는 이재명한테 무기력감을 느낍니다. 아 몰라, 우리 재명이 형은 제가 감히 비빌 만한 전략가가 아니에요. 역시 최강의 천재 전략가가 이재명이구나. 모든 판단 기준은 계속해서 변치 않고 이재명이 돼야 돼요. 특성 책략이래잖아요, 준위성정당이. 이게 이들은 꼼수라고 하겠지만 준연동형 얘들이 원하는 거 해주면서, 근데 얘들이 원하는 건 하나도 못 가져가는 이건 진짜 신의 한 수 아닙니까? 그들이 원하는 거 해줬지만 막상 그들은 하나도 못 가져가. 누가 이런 수를 생각을 했겠어요. 이재명 대표의 생각은 제3의 소수 세력들을 관제 민주당으로 끌어들여 의석을 늘리고 궁극적으로는 국회를 양당 카르텔 독과점 구조로 왜곡하겠다는 것입니다. 관제 민주당. 제대로 알고 있네. 그래도 서울대 법대를 나온 똑똑한 사람이라서 이재명의 수를 이해는 하네요. 관제 민주당. 이재명의 통제하에 있는 야권 연합을 만들겠다 이거예요. 이재명 말 안 들으면 너희들 의석 못 차지해. 목줄을 쥐겠다는 거예요, 이재명이. 그것은 민주당의 이기주의, 거대 양당의 집단 이기주의일 뿐 정치 발전과 민주주의의 신장에는 역행하는 저사입니다. 얘들은 뗀 거예요. 이재명 말 안 들으면 비례 의석 한 석도 못 차지하게 되는 뗀 상황이 올 수 있는 판입니다. 이재명이 선택한 수는. 그래서 이재명의 수를 변희재가 연동형 맞췄네, 이게 맞췄네 안 맞췄네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변희재가 맞췄다고 말씀하신 분들은 되게 수준 낮게 정치판을 보신 겁니다. 변희재가 맞히길 뭘 맞춰요. 둘 중 하나인데 50%인데 50대 50. 이재명은 준연동형을 선택했지만 준연동형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겠지만 그들이 원했던 준연동제가 아니고 상상도 못했던 조건부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소수 정당이 원하는 비례 의석수를 많이 가져가는 걸 못하게 이재명이 다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얘들 이제 이재명한테 말 잘 듣고 굽실돼야지 어떻게 비례 의석 한 석이나 차지할 수 있게 돼버린 겁니다. 이낙연, 금태섭 얘들은 이제 비례 의석을 노릴 수밖에 없는 애들 아닙니까? 지역구에 나와서 단 한 석도 차지하지 못할 애들이에요. 그냥 비례 의석만 노리는 애들인데, 이재명의 준위성정당을 맹 비난하는 거 보면 망국적 발상이라고, 선거제가 퇴행된 거다, 요러면은 이제 이재명이 승리한 거예요. 이 정도까지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재명이 정답이에요. 어떤 선택을 하건 이재명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가장 최고의 선택을 하니까.
지금 정의당도 골치 아파지고 있어요. 정의당이 민주당하고 연합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1월 19일 날 했었죠. 심상정. 민주당과도 선거 연대 가능하고 실제 움직임이 있어요. 연대를 해. 이재명 말 잘 들으면 연대를 해줄게. 들어와. 너희들 이재명 말 안 듣고 니네들끼리 한다 그러면 얘들도 의석 없어요. 얘들도 사라지는 정당이 돼버리는 겁니다. 1월 19일 날 이랬었는데 이재명이 준위성정당을 얘기하니까 민주당의 제안 통합형 비례정당에 참여할까 얘들이 위성정당을 반대하는 명분을 따라갈 것인가 얘들이 거지되면서 당이 사라지면서 위성정당 반대한다 그럴까 아니면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이재명 말을 잘 듣고 그냥 이재명 밑으로 들어갈까 그래서 의석을 조금이라도 차지해볼까 진짜 이런 신의 한 수를 선택한다는 건 천재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정치 천재네 이재명은. 참여를 해야 되겠죠. 이거 기리기리 반대하고 날뛰다가 이재명 눈밖에 나면은 얘들 비례 한 석도 차지 못해요. 이재명이 목줄 주게 된 판을 구축한 거죠. 내 말 잘 들으면 너희들 비례 의석 가져갈 수 있다. 통합형 비례정당 형태 이게 이재명이 주장하는 준위성정당인데 이게 포인트예요. 이재명의 민주당이 맏형이다. 우리가 준연동형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비례의석 손해를 보는데 이런 리스크를 이런 책임을 떠안기 때문에 우리가 권한도 가져야 한다. 이건 반대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맞는 얘기니까 반대를 못할 명분을 얘기해버리면 얘들도 어떻게 욕을 할 수가 없어요. 이재명을. 그래서 이재명이 공천권을 행사하는 것도 시사를 했죠. 그래 정의당, 납골당, 스몰텐트당, 숭구리당당, 정의협당 이런 거지정당 애들이 어떻게든 의석을 이번 총선에서 차지하기 위해선 이재명 말을 잘 들어야 하는 판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준위성정당 이거 하나로. 그러면서 연동형 주장하는 세력들의 반대도 이재명을 공격할 명분도 삭제시켜버리고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범야권 진보개혁 민주진영에 가장 큰 비중을 가진 맏형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크게 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민주당이 빡쳐진 거 아니에요. 병립형으로 가서 윤석열을 심판하자는 민심이 들끓고 있는데 그 반대급부로 민주당이 의석수 훨씬 많이 차지할 수 있는 건데 병립형 하면. 근데 연동형에도 큰 피해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리스크를 떠안는 거기 때문에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그 책임에 상응하는 권한도 우리 민주당이 가져야 한다. 이걸 반대할 명분은 없습니다. 그 어떤 천재도 이걸 어떻게 반대합니까? 명분이 없잖아요. 맞는 얘기니까. 우리 병립형 했으면 더 쉬웠는데 가시밭길을 선택하면서 책임지는 거니까 우리는 권한을 가져야지. 이재명 대표의 통합형 비례정당은 지역구 후보 단일화를 전제로 한다. 너희들도 이제 경선에서 빡시게 뛰어야 돼. 비례로 받으려면 지역구 후보도. 그래서 범민주진영 후보끼리 경쟁하다가 어부지리를 국민의힘에게 주는 경우를 최소화하자는 게 저의 선거 대연합입니다. 와우. 그러면 완전히 이제 반윤 세력들을 자기 통자에 다 넣게 되는 거예요. 요거 하나 가지고. 진짜 이건 미친 신의 한 수죠. 지나고 나서 이렇게 또 놀라게 합니다. 감탄하게. 윤연동형 선택했다고 다들 실망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이런 엄청난 전략이었다는 게 지나고 나면 또 알게 되는 거예요. 이재명 갤러리에서 이걸 또 요약을 해주셨어요. 책임과 권한의 크기는 비례한다. 저 큰 책임이 따르면 또 큰 권한을 누려야죠. 그런 단어 많이 쓰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투자 같은 거 하신 분들은 알잖아요. 원래 리스크, 위험도가 큰 상품, 투자는 버는 것도 많아요. 근데 위험이 없는 정기, 적금 이런 거는 이자도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그렇지만 안전하죠. 왜냐면은 원금 손해 손실이 없으니까. 책임과 권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거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도 투자의 진리 기본을 언급한 겁니다. 책임이 큰 만큼 권한도 큰 것이 당연하고 민주당이 맏형인 만큼 책임도 크니 비례 권한도 가장 크다. 이거는 진짜 정론이네. 같은 맥락에서 이재명이 이번 결정은 가장 권한이 큰 자신에게 맡겨라. 다 컨트롤 해버린 거예요. 윤위성정당 하나로 야권, 민주계열을 다 자기의 발밑에 넣는 기똥찬 신의 한 수. 하지만 책임은 이재명 자기가 지겠다고. 이건 이번 비례도 이재명 권한이 가장 크다는 거죠. 명분과 진리를 다 챙긴 거예요. 와 진짜 멋있잖아요.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그 대신에 내 말 잘 들어. 조선일보는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통합형 비례당 이게 준위성정당인데 이중 등록을 한다고? 암호문 같았던 이재명의 회견문. 정치계에서도 이게 해석이 필요하다고. 국민 누가 알아듣냐? 얘네들도 알죠. 다 빤히 보이는 건데 정치 기사 쓰는 기자들이라면 이재명이 말하는 게 뭔지 알면서 그냥 이재명을 공격할 명분이 없으니까 암호문 같았다고 못 알아듣겠다는 이런 개소리나 기사로 쓰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도 멘붕이 온 거예요. 고소해서 탐내는 게 이재명이죠. 진짜 제가 이재명처럼 탄압받는 위치였다면 똑같아서 문재인과 친문 같아서 저는 국내임 쪽으로 갔을 거예요 아마. 근데 끝까지 변절하지 않잖아요. 지금 중앙일보나 조선일보다 이재명을 제대로 못 가고 있어요. 진짜 얘들 다 중심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게 신의 한 수가 될지는 전 몰랐어요. 진짜 이세돌이 바둑 붙었을 때 알파고랑 신의 한 수를 두고 컴퓨터가 중심이 됐잖아요. 갑자기 무너져 버렸는데 그런 수를 예측을 못한 거예요. 적폐 세력들은. 지금 연동형 주장하는 사람들도 반대 못하게 입 막아버리고 또 병립형 할 거라고 예측하고 공격 준비하고 있었는데 얘들 닥쳤던 개 만들어버리고 또 이제 비례 의석 많이 차지하려고 했었는데 연동형에서 잠시 좋아했었는데 아니 준위성정당 이거 뭐야. 알고 보니 이재명 말을 잘 듣고 하라는 대로 해야지 어떻게든 비례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굴욕적인 거네. 이재명 밑으로 들어가야지 말 잘 들어야지 비례 의석 차지할 수 있네. 이렇게 된 거예요. 동찬 신의 한 수입니다. 이것까지 예측 못해요. 이 정도의 수를 둘 만한 정치는 없습니다.
이런 분석을 하신 인터넷의 현자도 있었는데 SBS 기자가 질문했어요. 민주당이 비례연합의 공천권을 어떻게 얼마만큼 행사할 거냐. 똑같은 얘기인데 이재명이 이해관계를 두고 어떤 권한을 누가 가질 것이냐의 문제는 결국 책임의 크기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책임이 크면 권한도 커야 된다는 얘기죠. 그 큰 책임에 상응하는 권한도 당연히 민주당이 가져야 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당연히 민주당이 권한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이재명이 다 민주계열 야권의 비례 의석을 자기가 결정하겠다예요.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재명 말 안 들으면 애들은 의석 못 차지하니까. 그러면 이 납골당에 갔던 애들이 비례 의석 차지하려고 이재명이 하라는 대로 하기 싫죠. 쪽팔리고 자존심 상하겠지만 근데 권력 맛을 봤던 애들이 권력 다시 또 차지하려면 비굴하게 이재명 쪽에 줄 서겠다고 하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이재명 말 듣자 우리. 이재명 말 잘 들어서 의석 차지하자. 그러면서 또 내분이 있겠죠. 그럴 순 없어. 어떻게 이재명 말을 들어. 그럼 우리 의석 없는데? 그건 그렇네. 할 말 없는 거예요. 병립형 주장하던 의원들도 그래도 이재명의 결정을 존중하고 다 따르기로 했어요. 병립형 주장하던 의원들 진짜 열심히 자기 주장 펴다가 결정 나니까 다 인정하고 힘 모으는 거 정말 멋지다. 멋져.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땡깡 피는 사람들이랑은 차원이 다르네. 이낙연 돌대가리 아니에요. 서울대 법대를 나왔으면 문과에서 공부 제일 잘하던 사람인데 교활하게 더러운 쪽에 머리를 쓰는 인간이지요. 근데 이낙연은 이재명한테 상대가 안 돼요.